첫 번째 시간은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는 작년은 좀 한숨이었다면 지금 두 번째 주제는 테슬라입니다. 작년에는 웅장했는데 올해는 조금 제가 어제 새벽에 보니까 연초 대비 한 19% 정도 빠져 있던 상태더라고요. 고점 대비로는 한 30% 정도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놈의 테슬라는 참 가더라도 참 쉽게는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최근에 또 왜 빠졌나라고 보니까 일단은 뭐 BYD의 뭐 추격도 있고 뭐 BYD가 그 자율주행을 무료로 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테슬라한테는 약간 불편한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사님한테 질문을 드리면 고점 대비 30% 빠졌는데 거기에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건 너무 주가가 너무 주가만 간 거예요. 네. 기업 가치는 그대로인데 네. 오히려 기업 가치가 후퇴하고 있죠. 네. 전기차가 덜 팔리니까. 네, 그렇긴 하죠. 중국의 BYD는 전기차가 너무 많이 잘 팔리는데 중국에서도 지금 1월달 판매 데이터가 많이 감소했고요. 뭐 유럽에서는 뭐 뉴스 보니까 트럼프 싫다, 아니 트럼프랜드 그 일론 머스크 싫다, 막 이런 이제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나 안 사겠다 막 이러니까 유럽에 또 전기차도 안 팔리고 그 데이터를 딱 보는 순간 시장이 이제 좀 현실을 지각한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수혜로 올라갔고 거기에 또 로봇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뭐 자율주행 그렇죠. 택시라든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실화된 건 아닌데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기업의 실적은 이 상태인데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만 올라간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실적이 뒷받침돼서 다시 주가 올라가든가 아니면 주가가 불어줘야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중간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개와 사람이 산책한다 그러죠. 그렇죠. 개가 주가인데 너무 개가 그냥 아예 질주를 해버린 거예요. 질주하다가 목줄에 이제 걸린 완전 이제 멈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가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건데 지쳐가지고 이제 주인이 빨리 와, 너 왜 이렇게 뛰냐? 약간 그 상태죠. 그래서 이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좀 빠졌고 또 PER도 한때 160배까지 갔었거든요. 누가 봐도 비싼 건 사실이죠. 싸진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의 참가자들도 이제 실적 보고 지금 기대는 하는데 실적 보니까 좀 비싸긴 하구나. 그래서 좀 차익 실현할 사람들은 또 차익 실현하는 그런 물량 나왔고 또 최근에 중국의 BYD까지 이제 저가 전기차에 그 자율주행 탑재하겠다는 뉴스까지 터지니까 중국에서 그러면 테슬라가 이거 BYD에 더 밀리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걱정까지 드는 적어도 중국에서 반응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BYD의 경쟁력이 또 너무 좋다 보니까 그것까지 이제 나오면서 좀 데미지가 더 커져 버렸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올해 들어서 사실 좀 안 좋은 얘기가 좀 근데 트럼프 때문에 한참 웅장했다가 또 갑자기 트럼프 뭐 얼마 안 됐는데 외신 기사 보니까 트럼프가 달러로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테슬라 주가를. 근데 사실 머스크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긴 한데 기업을 하시는 분이 너무 정치적으로 하는 거는 좀 리스크도 안고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반반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보면 참 보통 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소장님께서는 그러면 지난 11월 이후로 급등을 했다가 또 적어도 그 정도 수준 비슷하게까지 내려왔는데 그간의 급등락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제 미국 대선이 미친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참 이 머스크냐 리스크냐 또 평가냐 주가냐 이 테슬라를 놓고는 사실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 주식을 공부하고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이 교과서로 이해가 되느냐. 트럼프라는 인물도 교과서로 이해가 안 되지만 머스크도 사실은 교과서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둘 다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는 교과서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신기원을 이뤄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도 그랬고 또 일론 머스크도 무슨 애를 데리고 무슨 오벌 오피스에서 백악관에서 뭐 콧물을 질질 닦고 있고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평가와 주가, 평가로는 올라갈 수가 없죠. 지금 4분기 실적도 좀 그랬는데 근데 주가는 또 지금은 내려왔지만 또 갑자기 올라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뭔가 해결됐다. 6월 달에 텍사스의 이 자율주행 로봇 택시가 굉장히 가시화됐다. 이런 것은 굉장히 지금 중국을 또 때릴 수밖에 없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머스크에게 상당히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을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 따로 주가 따로. 네, 그렇죠. 이건 우리는 용납이 안 되지만 현실 세계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테슬라를 평가를 하고 싶냐? 아니면은 주가를 판단하고 투자를 하고 싶냐? 왜냐하면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지금 우리 예상결제원 통계로는 35조 원이 가 있어요. 네. 테슬라에. 이거 이해되십니까? 안 되죠. 뭘 믿고. 그런데 주가는 또 올라가거든요. 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항을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인적 요인을 참 무시할 수 없는 지금 시장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우리 염이사님도 오랫동안 이게 정권업계 계시지만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이해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저는 투자자 관점에서 네. 굉장히 어리둥절할 거예요. 네. 우리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주가 차원에서 본다면 아주 기회가 많다. 왜? 굉장히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술을 보더라도 뭐 스페이스 X부터 네.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다가 뭐 지금 4가지 연구하죠. 지금 자율주행이 있죠. FSD가 있죠. 네. 지금 언제 뭐가 어느 돌이 언제 어떤 식으로 터질지를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신사업도 계속해서 뭔가 사업하도 지금 정부의 정보효율부 수장 일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는 갓 인재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3가지 분 자기가 갓 인재야. 머스크 자신이 네, 인재. 뭐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굉장히 평가와는 또 무관하게 이런 가능성들이 단계별로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다 열려 있는 게 테슬라라서 그런 차원에서 투자 판단을 하는 분들은 또 주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판단하고 네. 또 투자할 여지는 열려 있다 이렇게 또 봅니다. 그 머스크냐 리스크냐 이 말씀이 좀 기억에 남는데 그럼 이제 CEO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업황이나 이 주변 환경을 좀 보면은 뭐 어찌됐든 가장 눈에 보이는 경쟁자는 BYD인 것 같습니다. 뭐 중국 시장이 대부분이라 하더라도 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용산 이런 데서는 이제 전시장들이 꽤 자주 보이기 시작하고 뭐 판매는 그 이제 1위 자리를 내줬지 않습니까? 모델 Y가 계속 1위를 하다가 BYD가 일을 했는데 물론 강성 투자자들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델 Y가 주니퍼라는 새로운 모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지 지금 안 팔리는 게 아니다라고 방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야 그거보다 그럼 할인해 주면 모델 Y를 살 분도 있는데 그래도 안 됐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있기도 하고 또 트럼프가 초반에는 도움이 됐다가 이제 관세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관세 뉴스가 나왔을 때도 테슬라 주가가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BYD의 약진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게 지금 테슬라한테는 지금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관세도 사실은 뭐 테슬라한테 좋을 게 없죠. 왜냐하면 테슬라 그러니까 이거죠. 사실 이제 미국 경제를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이제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10% 보편 관세 매기고 중국에 60% 그거는 사실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경제도 망가져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모든 걸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못하는 부분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외국에서 수입해서 그걸 가져다 조립해서 뭐 만드는 부분도 분명히 지금 많이 있는 거고 특히 자동차나 이런 거는 GM도 타격받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위한다고 했는데 GM은 우리나라 저기 공장에서 연간 40만 대가 미국으로 가요. 그러니까 한국에 관세 때리는 순간 GM도 피해를 굉장히 크게 봐요. 그런 구조고 뭐 테슬라도 좀 중국에 공장이 있고 멕시코에도 원래 공장을 지으려고 했었고 근데 그런 데 통해서 중국에서도 수입도 좀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부품 같은 것도 그럼 테슬라의 원가가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하면 사실 뭐 미국의 제조업체 중에 피해 안 볼 기업은 사실상 저는 별로 없다. 왜냐하면 공급망이 전 세계에 좀 분산돼 있고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모든 걸 그냥 이제 관세 부과하니까 미국의 공장 다 짓자 이제 우리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가능한 어떤 얘기니까. 기업이 그 트럼프는 2년이면 레임덕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어떻게 베팅을 하겠어요? 그럼 차라리 그냥 2년을 그냥 버텨버리겠죠. 관세 내고 버티자. 그래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그걸 모를 리 없거든요. 그래서 요새 보세요, 관세 얘기 말이 좀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좀 약해지더라고요. 생각보다 약해지고 시장도 이미 눈치를 채버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식 시장이 급등한 이유도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걸 보면 테슬라한테 결국 관세 부과는 결국 좀 독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 또 한 가지가 BYD가 너무 강력한 경쟁자죠. 현대차 입장에서 BYD가 잘하는 건 물론 위협은 되지만 잃을 게 없어요. 현대차는 중국에 점유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인도에서는 뭐 BYD랑 경쟁할 것도 아니고 인도는 중국이 못 들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테슬라는 아니란 말이에요. 유럽에서도 경쟁해야죠. 중국 시장도 굉장히 크거든요. 중국 시장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테슬라 잘 팔잖아요. 네. BYD가 잘 팔면 잘 팔수록 테슬라의 점유율은 깎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큰 시장 하나 놓칠 수도 있잖아요. 테슬라. 그래서 BYD가 약진할수록 근데 BYD만 약진하는 게 아니라 전 요즘에 뉴스 보면서 너무 놀라는 게 중국의 자동차 기술력이 전기차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폭스바겐이 무너질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일본도 지금 이게 닛산 뭐 혼다 합병은 안 됐지만 이거 엄청난 지각 변동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감히 어딜 쫓아와 막 이랬잖아요. 자동차에서. 그랬죠. 근데 지금은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니라 이미 이들은 스마트카까지 지금 한 번에 넘어가고 있고 전통 자동차 못 넘어가요. 이거 바꾸는데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원래 내연기관 시작 안 했잖아요. 뭐 샤오미, 화웨이, 대만의 폭스콘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BYD는 태생 자체가 전기차입니다. 그냥 이제 달리는 거죠. 그리고 정부 지원까지. 그리고 수많은 인구. 이 시장이 받쳐주기 때문에 중국을 이길 방법이 없고 그래서 폭스바겐이 구조조정까지 들어가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중국의 점유율을 다 뺏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테슬라 또 남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그 BYD의 이런 이제 위협은 테슬라한테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주가에 반영되면서 하는데 근데 어쨌든 테슬라는 또 브랜드 가치가 있고 또 테슬라 원가 절감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저는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이나 시장 전체로 보면은 BYD가 들어와서 오히려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저가 모델을 만들면 테슬라도 지금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 빨리 대중화돼요. 자율주행이고 뭔가 시장은 굉장히 커질 것 같다. 대신에 거기서 살아남는 자가 누가 되느냐. 이게 몇 년 안 남았다. 근데 그중에 저는 현대차가 살아남을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요즘 주가가 좀 안 좋은데 한번 베팅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관세 때문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BYD가 저도 중국 가보니까 BYD 아니라도 중국 전기차 정말 좋긴 좋더라고요. 그 엔진 없는 중국 차는 탈만해요. 엔진 있는 중국 차는 조금 겁이 나는데 굉장히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이게 각 브랜드에 좋은 걸 다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상도덕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벤츠의 좋은 점, BMW 점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경쟁력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얘기하는 게 야, 그래도 중국 자율주행을 믿냐? 목숨은 하나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전기차도 승패를 가를 게 제가 보기에는 AI 관련일 것 같은데 AI 관련해서 또 머스크가 또 한때 동지였던 알트만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같이 해도 안 될 쉽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두 양반은 이게 싸우고 있는지 저는 좀 그것도 조금 궁금한데 혹시 호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으실까요? 이것도 왜냐하면은 이제 이른바 트럼프가 관심을 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또 누구랑 또 싸웠었어요. 주크버그랑 싸웠었죠. 싸운다고 하더니 안 싸워. 그러면서 뭐 같이 어느 날 뭐 만나자. 그래서 주크버그는 뭐 주짓수를 한다 그랬나요? 근데 현피 뜬다 그랬잖아요. 덩치는 또 머스크가 크니까 이게 나이 차이는 꽤 나고 어떤 대결이 되겠냐. 참고로 일론 머스크 저하고 또 동갑이에요. 아 그래요? 일론 머스크 마동석 왜 이야기를 하죠. 하여튼간에 근데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물밑처럼 밀려오는 중국 전기 자동차를 막기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자율주행이든지 지금 딥시크 때문에 AI까지 붙어버리면 이 경쟁력은 일본 자동차든 우리도 상당히 이제 위협적인 거죠. 제가 우리 시간에 다른 때 우리 시간에 BYD가 상당히 경쟁력 발휘할 거다. 매장이 만만치가 않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광고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게 시간은 지금 일본은 시장을 상당히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아직까지지만 가격이라든지 누가 타본 사람들이 6개월 타보고 괜찮은데 그러면 이거 팔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테슬라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앞서 우리 여미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테슬라가 과연 전기 자동차에 모든 게 올인이 될까?
전기 자동차 부분에서는 지금 서서히 좀 수익성 부분의 이야기가 나와요. 분석 보고서도 나오고 있고 골드만삭스 보고서도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뭔가 저는 다른 쪽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게 샘 알트만의 이 오픈 AI 이야기도 되고 얼마 전에 사실 틱톡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네. 저는 또 도지코인을 직접 자기가 투자하기도 했잖아요. 네. 지금 이 정보효율부 이름도 도지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꾸만 다른 쪽으로 생각이 자꾸만 연결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술인데 네. 이 기술에서도 기술적인 게 열려 있지만 뭐 스페이스 X면 또 기술적으로 저 위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신사업 쪽도 굉장히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 쪽으로 가겠다, 브레인 쪽으로 가겠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질문 드릴 게 좀 많은데 시간이 좀 많지가 않아서 이사님한테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테슬라 지금 전기차 얘기 많이 했는데 요즘 또 테슬라 주주들은 이제 에너지 기업이다. EFS를 이제 주장을 하고 그것도 주가를 반영했던 것 같은데 EFS 산업에 대해 이게 주가를 다시 견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에너지도 이제 한 축이 될 거예요. 네. 에너지 로봇 뭐 이런 부분까지 합쳐서 또 전기차 자율주행 로보택시까지 하는 사업부들이 단계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ESS 산업도 당연히 플러스 효과 그리고 지금 실적에서 굉장히 네. 좋은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그림에서 중요한 축이고 이제 막 성장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어쨌든 제일 지금 근본적으로 돈 버는 분야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거기거든요. 전기차예요. 네, 돈을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돼요. 그래야 더 단단하게 이게 주가 올라가는 거지. 그게 좀 최근에 흔들리고 있잖아요. 근데 자꾸 주가는 신사업으로만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캐시카우 집중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럼 지금까지 연승환 이사님 그리고 배종찬 소장님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